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월에 그냥 저 PBR 반도체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시장에는 저평가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저 PBR 반도체 이 기업은 2월 달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해당 종목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을 넘어서 1만 5천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에 대한 총정리집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부터 AI, 제약, 바이오까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평가 종목군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 달에 외국인들과 기관, 개인 투자들까지 국내 시장을 팔아치우면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갈 때랑은 사뭇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내에서 종목들, 특히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험, 증권, 금융업 순으로 현재 큰 폭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기대감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PBR이나 ROE 등 주요 투자 지표 비교 공시부터 기업 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등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찍어준 테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죠. 한국의 코스피는 평균 PBR이 0.91배입니다. 엄청나게 낮고요. 2022년도 6월 이후로 1배를 넘어본 적이 없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가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내 시장에 대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 증권 거래소에 대한 이 정책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는 PBR 1배 이하의 상장사에게 자본에 대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을 세워라 라고 결과를 얘기했고요. 만약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없을 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대한 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는 현대차가 2거래일 동안 단 목요일과 금요일
2거래일 동안 주가가 1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현대차도 PBR이 1배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승 랠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가 이번 달 말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월 달 동안은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달 중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안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미흡한 주주 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나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사주 제도 개선 그리고 불법 공매도 근절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차질 없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을 위한 증시를 상방으로 밀어 올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당국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인센티브, 즉 좋은 점은 분명히 있지만 페널티가 전무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개선되는 어떠한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내렸는데 당국에서는 상장 폐지 옵션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강제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그간 소액 주주들이 요구했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마저도 불발된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만 매입하게 되면은 물론 수급적인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다시 매도하게 됐을 때 소각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즉 기업들이 PBR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시가총액을 올리거나 자산을 낮추거나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올리는 방법을 제외하고 자산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배당을 증액하는 겁니다. 근데 배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워낙 많이 나갑니다. 즉, 뭐 100억씩, 1000억씩, 2000억씩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입장에서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니겠죠. 두 번째,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사실상 가장 확률이 높고 대주주도 지분율이 상승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가 부양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채 상환.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전부 다 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PBR은 올라가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결과가 바로 부채 상환입니다. 자산 매각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러한 배당 증액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부채 상환, 자산 매각과 같은 방향성보다는 시가총액을 상승시키는 데 초점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시총이 상승된다고 하면은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1 이상으로 올라오겠죠. 그렇다면은 시총 상승한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1에 근접하게 1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나요? 바로 저 PBR 열풍 다음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다음 타자는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저평가 쪽에서는 반도체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반도체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이 1점대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 PBR뿐만 아니라 PER까지도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AI라는 금강에 곡괭이를 대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50.97배입니다. 즉 엔비디아 실적을 50년, 51년 동안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야지 그 기업의 시가총액에 육박한다는 건데, 엔비디아를 추격 중인 6대장의 PER은 11배에서 43배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6대장 중에서도 가장 낮은 PER 11배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PBR도 1.47배로 상당히 저평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평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 중국은 지난 2022년 5월 이래로 줄곧 부진해 왔습니다. 수출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높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줄어져 왔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수출 상대국의 지위를 미국한테 넘기면서 수출에 대한 하락세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 봉쇄로 쌓여 있었던, 즉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물량들이 소진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쌓았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느라 반도체에 대한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줄어들었던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SK하이닉스 저평가 기업도 현재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로 인디애나주를 선정을 했고요. 인디애나주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장은 GPU에 들어갈 HBM 제조를 위한 D램 적층에 특화한 시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인디애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2022년도에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통해서 밝혔던 2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재원이 충당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미국 시장 안에, 미국의 안에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 공장도 들어서고 TSMC, 즉 GPU를 만드는 TSMC 공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는 부품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딜레이까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속에서 HBM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가 뭐였어요? 2022년도가 아니죠. 2023년도에 가장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이슈가 HBM이었죠. 그런데 이 2023년도에 주목받았던 HBM 이슈가 2024년, 2025년도까지도 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 HBM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부장입니다. 그 중에서 장비는 한미반도체부터 해가지고 혹은 소재에서도 일부는, 부품도 일부는 시장에서 주목받긴 했지만 사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4가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행사에 참가한 소부장 업체들은 모두 다 HBM 제품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반도체 불황 터널이 끝나며 움츠러들었던 소부장 업계도 다시 고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은 매년 36%씩 성장하면서 특히 생산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안에 기기들 계속, 장비들 계속 치워넣죠.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고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HBM 수요 증가로 비교적 주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저 PBR 기업이며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수혜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바로 비교적 저 PBR이며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HBM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K스택입니다. K스택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와 그에 들어가는 소모성 재료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HBM을 만들고 있는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MP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HBM이 고성장할수록 CMP 공정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 수혜를 K시텍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기업은 현재 기업에 대한 PBR이 1점대입니다. 1점 몇 배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더욱더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반도체 시장, 그 속에서 핵심은 HBM, 그 HBM의 핵심적인 수혜주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꼭 주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들까지 2024년도 상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과 그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텐데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마무리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 되는데, 작동하시고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약관 동의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보를 적으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고요.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것들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광고 전화, 광고 문자 등 상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이 없게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없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셨을 때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단부 내리셨을 때 제가 2024년 핵심 자료집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업로드 해 놓았고요.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두 가지 컨텐츠를 동시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제가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게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 시장 핵심적인 내용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 급등주 나오죠. 그 급등주가 왜 상승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시간 꼭 투자하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확인하시고 안에 있는 컨텐츠 이용하셔서 2024년도 상반기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